네, 어서 오세요, 희래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만 보던 분을 실제로 뵈니까 연예인 만난 것 같아요. 지금 가슴이 약간 두근거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시국이니만큼 손소독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밀크티를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히렌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히렌최라고 하고요. 할 말을 합니다라는 책의 저자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일전에 미팅할 때 희래님께서 해주셨던 말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구독자분들께서 반응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반가워요 하면서 하는 반응이 희래님 때문에 남자친구 생겼어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이런 반응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혹은 우연히 이제 히리분들을 뵙게 되면은 저한테 막 반갑게 인사를 해주세요. 근데 그때 하시는 베스트 3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희래님 덕분에 생겼다고 말이죠. 덕분에 애인 생겼다.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신빙성이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솔직한 질문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따라와 주시고요. 일단 오늘 1부 토크에서는요. 첫 만남부터 사랑의 시작, 관계 완숙기,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이 사랑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고민들을 한번 두루두루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인상에 호감 얻는 방법부터 이 권태기를 좀 다스리고 관계를 오래 갖고 나가는 방법까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일단은 연애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근데 코로나19가 3년째라서 연애 세포가 다 죽었다. 요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쩌다가 호감 가는 사람 만나도 내 매력을 어떻게 어필해야 되지? 첫인상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잡힌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워낙 이제 첫인상이나 이 호감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전문가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성한테 좀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내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제 매력 있게 캐릭터를 만들어 볼까? 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그거 할 때 뭐를 하면 좋을까를 떠올리실 때 이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 장점이 뭘까? 나는 어떤 이미지일까? 그런데요, 저는 반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장점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럴 때 단점에서 출발해 보시라고 말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저의 캐릭터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저는 엄청나게 막 빠릿빠릿하고 속도가 빠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막 엄청나게 막 캐스터분들처럼 하이톤이라기보다는 중저음대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아, 나는 좀 느리고 좀 중저음의 좀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 아예 우아한 이미지로 가자. 그렇게 저의 퍼스널 브랜딩을 했는데요. 이제 첫인상에서 호감을 주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캐릭터를 상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나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캐릭터를 평소에 한번 잡아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나의 캐릭터가 잡혔어요. 그렇다면 좀 나랑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향에 가까운 롤모델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롤모델을 떠올려 보시면요, 벤치마킹하고 싶은 유명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이나 행동 등을 따라하면서 아, 나도 한번 이런 걸 더 발전시켜 봐야지. 그렇게 세 번째 자기 개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말을 잘하고 싶은데 화술이 부족하다면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를 보고 따라하면서 섀도잉을 하시는 방법, 제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자기의 캐릭터를 갖추자. 첫 만남에서 확실하게 호감을 보이려면요, 내 개성을 극대화하자였습니다. 어쨌든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장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약한 부분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특징들을 어떻게 하면은 매력으로 치환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예전에 희래님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게, 뭐 예를 들면 좀 사람이 느긋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넌 왜 이렇게 좀 느려, 굼떠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은 그게 내 매력이야 이렇게 받아치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도 말이죠. 오히려 그렇지 않나요? 뻔뻔하게 이게 내 매력이야 하면은 처음에는 별로인 것 같아. 그래, 왠지 그런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성도 저는 마찬가지로 좀 나의 일의 뻔뻔함, 좀 나의 매력을 극대화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함께 일했던 스타분들의 장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은 저는 첫 번째는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캐치해서 그거를 말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첫인상에서 호감을 아주 강하게 주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첫 만남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 매력도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이면요, 두 번째 팁 드립니다. 최고의 메이크업은 미소다. 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미소를 잘 짓고 밝은 표정을 유지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렇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특히 첫인상이 그렇습니다. 밝은 미소가 일단 중요하다. 외적으로 보이는 거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은 상대방의 장점을 포착해서 네. 칭찬을 해줘라. 이렇게 맞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해도 사실은 첫인상에 호감 얻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일단 만나서 호감을 가졌어요. 이제 우리가 관계를 시작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렵사리 연애를 시작해도 한 50일에서 100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헤어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 거겠죠. 그래서 연애 초반기에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제 나랑 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알아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처음 딱 만났을 때 외모에서만 느껴진 느낌하고 또 다를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저는 첫 번째는요,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나한테 맞아야 되니까요. 나한테 좋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우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기준을 한번 정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상형이 와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스타가 와도 이런 단점을 지니면 난 절대 못 만난다 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첫 번째가 바람기였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아무리 멋있는 최고의 이상형이 와도 나는 바람기가 다분한 사람은 절대 안 돼. 와 같은 나만의 최악의 기준을 한 3개 정도 정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한번 기준을 세우시면요, 그래 생각보다 내가 이런 면에서는 쿨하네? 혹은 이런 거는 내가 조금 이런 면이 있구나 스스로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세우시는 또 다른 방법은요, 사실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게 더 중요한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요, 바로 이제 연애도 경력직이 유리하다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연애를 반드시 많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귀는 걸 많이 안 하셔도요, 이 사람과 소개팅을 한다든지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경험 있죠. 한마디로 뭐 사람 경력과도 같은데요. 이 경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와 잘 맞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어떤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생기기도 하죠. 맞아요. 네, 저의 이제 경험담을 하나 공유를 드리면요. 제가 이제 21살, 저는 재수를 해서 21살 때 대학을 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제 인생에서 나한테 지금 제일 부족한 능력치가 뭘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이성을 보는 눈과 연애의 경험이 가장 부족하대였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 열심히 그렇죠. 네, 수험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누군가를 사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1년 동안 소개팅을 50번을 했어요. 소개팅을 50번 하셨다고. 네, 그랬더니 대단한 경력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해주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워낙 좀 약간 소개팅을 해주고 싶은 상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띄워주시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 근데 한 번도 사귀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잘 맞구나, 맞아요. 안 맞구나가 느껴졌습니다. 그 접촉면을 늘릴수록 더 나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한테 맞아야 되니까요. 나를 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이제 바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연애 관계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취향이나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싸우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느 한쪽은 너무 막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바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네. 또 다른 누군가 그저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이 관계 자체가 지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래서 맞습니다. 마음이 상한 그 즉시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쪽과 감정의 온도가 좀 약간 쿨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쪽이 어쨌든 계속 대립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서로의 다른 성향을 좀 존중하면서 잘 싸울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진짜 만나는 것만큼이나 잘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많이 싸워본 사람들이 결국엔 오래 간다. 맞아요. 라는 얘기도 있듯이 저도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의 남편인데요. 지금의 남편과 제가 연애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네, 한 8년 정도 했는데요. 진짜 오래 하셨네요. 네, 그렇게 8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상처를 주는 말들을 보통 우리는 화가 나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잘 싸우는 방법이 뭘까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그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협박과 강요의 말을 하지 말자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싸우다 보면 상대를 조종하고 싶은 심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 이 사람 좀 제발 나 만날 때는 안 늦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막 협박을 합니다. 너 한 번만 더 늦으면 나랑 끝이야. 막 이런 협박을 해요. 맞아요. 너 나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해서 이 센 말을 통해서 상대를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그쵸. 이거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협박이나 강요는 조심하시고요. 잘못해서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권력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최대한 삼키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요.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표현은 웬만하면 삼킬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극단적인 표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우리 맞아요. 헤어져, 끝이야.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상대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제 주변에 이런 커플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오래 사귀고 잘 만났는데 그 상대가 약점, 말해서는 안 돼. 아, 이 사람의 그쵸. 가족사를 건드리면서 네가 그런 집에서 자라서 이런 성격이구나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 거죠. 화가 나서.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이 헤어지고 5년 넘게 만났는데 결국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건 완전 애착 관계가 깨진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오래 만났어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절대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표현은 꼭 삼켜주실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싸움의 기한을 정하자입니다. 이제 보통은 막 우리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하신 회피형과 네. 지금 이걸 바로 해결해야 되는 네. 이 두 가지 유형이 충돌을 많이 하죠. 진짜 많이. 네, 그럴 힘들었죠. 때 맞아요. 저도 좀 그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회피형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형이라기보다는 화가 너무 극도로 나는 순간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일단 우리 조금만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해볼까? 막 이렇게 저는 좀 유도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저의 남자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화가 나요. 네.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반대 사이드에서 네. 이렇게 서로 이제 조율이 안 되는데요. 맞아요. 이럴 때 좋은 팁을 드립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상대가 하더라도 이 싸움이 극에 달하지 않으려면 또 상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대의 좀 성향을 인정을 하시고 포용을 하시되 서로 규율을 정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좀 싸우더라도 하루 안에는 좀 푸는 것으로 약속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오랜 연애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이 기한이었어요. 싸워도 딱 하루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 그랬더니 좀 어느 정도는 웬만한 큰 문제가 이제 이어지지 않고 서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네. 예를 들면 뭐 전날 밤에 싸웠다. 근데 그날 아침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봐라. 지가 먼저 잘못해놓고 이거 봐라 하면서 그쵸. 마음이 서운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여러 경험이나 케이스가 많이 쌓여서 네. 아 우리는 24시간 지나기 전에 한 번쯤은 이야기하고 꼭 푸는 사이야 라는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싸울 때도 훨씬 더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건강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조금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기한도 정해져 있으니까 싸우더라도 마냥 기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한 정해놓는다는 게 되게 엄청난 꿀팁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한 번만 더 정리하면은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그 다음에 해선 안 된 말 하지 말아라. 네, 근데 해선 안 된 말이 약점이나 컴플렉스 혹은 가족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네. 많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여기에서 약간
시간의 번외 질문으로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이 싸우는 관계에 있어서. 네, 네,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25, 21 보셨죠? 재밌었어요. 네, 또 재밌게 보셨죠? 네. 이게 거기가 이 종영에서 나왔던 그 특정 장면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네, 네. 왜냐하면 너무나 서로에게 운명이었던 이 두 주인공이 굉장히 네.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지거든요. 그쵸. 이게 남자 주인공인 이진이 어떤 직업적인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때문에 좀 오래 못 만난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힘든 걸 얘기하면 한 사람이 힘들 게 두 사람이 다 힘든 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희도는 엄청난 상처를 받죠. 네. 너 힘든 거, 슬픈 거, 나 다 나눠 갖고 싶다. 우리는 좋을 때만 사랑이냐. 네. 이렇게 이제 서로 말싸움을 하는, 이제 소위 개싸움을 하는 그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주셨을 텐데요.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는 클리셰들을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혼자 다 끌어안고 그냥 슬퍼하고 싶은 남자와 남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외로워하는 여자, 이게 어떤 일정한 구도인 것 같은데 네, 물론 이 네. 남자 여자 구도가 바뀔 수는 있겠죠.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요. 이제 서로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성향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좀 서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 힌트를 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뭔데 그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물어봅니다. 근데 됐어. 됐어. 얘기 안 할래. 이러면 이제 계속 답답하죠. 얘기 좀 하라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럴 때 됐어. 내가 미안한데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카테고리에 대한 힌트만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상사 문제인데 지금 내가 더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다. 네, 그러면 알았어. 뭐 힘들었겠다. 우리 나중에 얘기해줘.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됐어. 말 안 하고 싶다는데 왜 그래? 이게 되면 이제 싸움이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나의 고민과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 못하기 때문에 카테고리라도 이야기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 고민인지 정도만이라도 네. 살짝은 얘기해 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라는 거. 네. 요걸 한번 짚어 주셨고요. 맞아요. 그럼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이 카테고리만 얘기하고 이제 기한을 얘기 안 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맞아요. 있겠죠.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서 우리 내일 오전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때? 라고 기한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막 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서로 웬만하면 이해를 하고 싶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도 하는 거니까요. 두 가지 카테고리와 기한을 꼭 말씀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꼭 상대방한테 뭔가 네. 힘든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 다 티가 나거든요. 맞아요. 티는 나는데 뭔 일인지 모를 때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댓글에도 일 문제인지 연애 문제인지 정도만 알아도 좋은데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1번 기한 정해놓고 2번 카테고리만이라도 이야기를 해달라. 네, 이 네, 정도로 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연애 완숙기에 들어갑니다.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연애 상대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내밀한 동반자적 관계가 되죠.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각자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결혼, 뭐 출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알게 되면 결정적인 이별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일단은 전 첫 번째는요. 이 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사람마다 좀 오픈하게 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만난 지 2달 만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한 6개월에서 1년은 지나야 내 얘기를 좀 할 수 있어. 라는 좀 그런 사람마다 시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요. 이 오픈 시기를 다그치지 않으실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대신 이제 뭐 서로 얘기를 살짝 은연중에 꺼내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도 좀 오픈이 느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느리게 연애도 하고 연애도 오래 한 것 같은데요. 저는 1년 반이 지날 때까지 제 남자친구한테 저의 가족사와 가족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 사람마다 좀 오픈을 늦게 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먼저 인정을 해주시고 그거를 막 너무 쪼거나 다그치지 말 맞아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는 알아야 되죠.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제 이 사람한테 막 스트레이트로 질문을 하지 마시고 우리 좀 세련되게 질문을 해보자고요. 마치 내 친구 얘기인 것처럼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있잖아, 내 친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남자친구랑 뭐 했대. 근데 한 명 결혼하자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해? 역시 친구 파는 게 최고군요. 제일 자연스럽고 쉬운 방법. 네, 사실 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내 문제를 그냥 친구에게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좀 세련되게 돌려서 질문을 하자. 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좀 진솔한 대화를 끌어내보세요. 그래서 진솔한 대화가 평소에는 왜 좀 장난 많이 치는 커플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막 진지한 얘기하려면 너무 어색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좀 이렇게 식사 자리라든지 뭔가 좀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서 네. 그런 식으로 뭐 친구 얘기가 사실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되게 고민인 것처럼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닥쳐서 하기보다는 네, 네. 미리미리 조금씩 어떤 서로의 어떤 마음 경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네, 거를 네.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다가가서 두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 안 네.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맞죠. 그쵸. 네. 사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빨리 이 사람의 이 가치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신다면요. 네. 왜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난 내년에 당장 결혼하고 싶어요. 뭐 이런 목표를 지니시는 분도 그러실 간혹 수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있다면 솔직하게 일단 오픈을 하는 것도 때로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큰 가치라면요. 네. 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 이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연애 완숙기, 그러니까 연애 기간이 한 2, 3년 넘어가 장기의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서로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실수들이 꼭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나치게 가까워진 나머지 이 지켜야 할 선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익숙해질수록 하기 쉬운 어떤 실수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또 관계의 애착을 깨트리지 않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명심해야 할까? 이런 것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It ain't over till it's over 뭐 이런 노래인데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애는 사실 계속 진행형입니다. 네, 사실 좀 결혼도 사실 진행형일 수 있어요. 네. 이혼들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특히 네. 연애는 더 그렇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관계는 다 진행형이다. 네, 관계는 모든 관계는 진행형이고 우린 평생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나도 이 상대를 보고 있지만 이 상대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연애를 오래 하고 장기가 될수록 인정하기가 어려워져요. 맞아요. 네, 특히 왜 가족들이 그렇죠. 가족들이랑 싸우고 남매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면은 괜히 좀 인정하기 싫고 틱틱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편해지고 오래가고 이러면 좀 나의 본성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편하기 때문에 사과인데 하기가 싫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요, 내가 정말 실수한 게 있다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계가 오래되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좀 피곤하니까 이 친구가 잘못을 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번에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덮어주고 싶은 실수들 있죠. 근데 이때 헷갈립니다. 이 실수를 내가 덮어줘도 되는 실수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좀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고 요거는 좀 짚고 가야 될지 평소 기준을 세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이상형이 와도 절대 만날 수 없는 세 가지 기준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나의 평소 기준이 있다면 그래, 이거는 이 친구가 좀 피곤해 보니까 좀 덮어주고 넘어가자. 그래도 된 실수야. 그래, 나중에 분위기가 좋으면 얘기하자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꼭 지금 얘기를 해야겠어. 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서로를 당연시하는 거예요. 당연시하는 건 정말 큰 관계의 금이 가는 시작이 되는데요.
특히 오래된 부부들이 서로 서운한데 말 안 해놓고 싸우지 않고 그냥 참고 지내다가 나중에 이게 마음의 병으로 터져서 맞아요. 관계가 이제 아예 큰일 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서로를 당연시하지 않기 위해 좀 귀여운 생색을 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요. 내가 열심히 막 설거지를 해놨어요. 막 반짝반짝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설거지하는 것을 이 사람이 너무 당연시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좀 별로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불만이 쌓입니다. 어씨, 왜 자꾸 나를 당연시하고 내가 하는 노동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대가 지나가요. 그럴 때, 아, 오늘따라 여기 부엌 진짜 깨끗하지 않아? 완전 반짝반짝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아, 맞네. 어제 쌓여있던 거 설거지 너가 했구나. 고마워.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웃으면서, 아유, 좀 표현 좀 해. 나 열심히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생색을 내고 쌓이지 않게 하는 것. 네,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귀여워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생색을 진짜 부장님 생색 내듯이 아, 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다 했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럼 잘못하면 싸움이 될 수 반짝반짝한 거 있죠. 좀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아, 이게 서로 뭔가 환기가 되고 네. 웃음도 한번 터지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귀엽게 하셔야 됩니다. 네, 좀 너무 대놓고 하시면 좀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편안해질수록 스스로가 솔직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괜히 당연한 사람 앞에서는 인정 안 하고 이게 네. 스스로한테 좀 덜 솔직해지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깝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솔직하고 더 어떤 허들이 없이 좀 서로를 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말씀 들으면서 좀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좋습니다. 이게 연애 완숙기에서 서로 하기 쉬운 실수들 중에 또 하나가 이 권태로움, 이 권태로움을 사랑이 끝난 상태로 인식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 이제 뭐 1년 이상 지속하지 못해서 이 연애가 참 고민이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누군가를 너무 오래 만나면 지루해서 못 견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루하면 곧 사랑이 끝난 상태다 이렇게 이퀄로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권태기라고 부르는 이 지루함의 감정이 정말 사랑이 끝난 데서 오는 지겨움인지 아니면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움 때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 질문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요건요. 저도 이런 감정을 겪은 적이 있어요. 오랜 연애 경험이 있는 히렌추님 크크크 자승자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랜 연애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런 순간이 어느 순간 왔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주변에 많은 20대 친구들이 이거에 공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20대 후반, 30대로 넘어갈 때 특히 이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계속 30대를 맞이해도 괜찮은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왠지 나 권태기인 것 같고 그만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해드리고 싶은 건요. 자문을 하세요. 내가 지금 권태롭게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인지 혹은 나의 상황인지 이걸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떠한 나의 인생의 한 시기 때문에 권태로움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좀 이것도 좀 사이드 방법이지만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귀라는 것도 아니고 소개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성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만약에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 뭐 이런 사람들과 시작을 한다면 괜찮을까? 근데 저는 그때 답을 얻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똑같을 것 같고 좀 이게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넘기게 됐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헤어짐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다면 어떨까? 네, 이렇게. 헤어진다면 어떨까? 혹은 나 정말 연애를 오래 했지만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어떨까? 이 사람이 내 옆에 없다면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는데 만약에 조금 별로예요. 내가 좀 예를 들어 질투하는 대상이 있어요. 뭐 연예인도 좋습니다. 되게 멋있는 연예인과 내 연인이 사귄다고 생각하면 질투가 날까? 화가 날까? 생각을 해보고 헤어짐을 가정해보세요. 그랬을 때 좀 화가 나면 권태기가 아닙니다. 결국엔 내 상황 때문에 이런 건데요. 저도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답이 나더라고요. 헤어질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헤어지는 상황 가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느끼고 있는 권태로움이 사람 때문인지 상황 때문인지를 좀 제대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네. 우리가 권태로움을 굉장히 자주 많이 느껴요, 삶에서. 근데 그게 이제 관계에서 오는 권태로움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뭐 일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일상 자체에서 오는 걸 수도 있어서 네. 뭔가 새로운 시도 모험을 관계 외적으로 해보시면서 좀 환기를 시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그거는 관계가 끝났다는 상징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정도로 한번 분간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굳이 결혼이 아니어도 되고요. 아, 네. 네, 뭐 같이 산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이제 뭐 동거나 결혼에 대해서 이제 미리 해봤던 언니들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같이 사는 건 찐으로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여자 대 남자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 상대에게서 동반자로서의 자질을 볼 수 있어야 사실 결혼하는 게 맞다 이런 조언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희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결심하기 앞서서 이 사람 괜찮겠다 싶은 순간이 어떻게 오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 얘기들 많이 하시죠. 결혼할 상대를 만나면 좀 종이 울린다. 뭐 이런 얘기들. 이 사람을 딱 만난 순간 결혼할 사람이다. 뭐 느껴지신다는 분들 가끔 계십니다. 저 회사에서 청첩장 받을 때 이제 그런 얘기 종종 듣긴 했어요. 그쵸. 이 사람이다 싶었다. 네. 저도 주변에 많은 네. 분들께서 3번 만났는데 3번째 소개팅 애프터에서 느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정말 그런 기적적인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겁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오랫동안 꾸준히 이 사람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이거는 진짜 좋다. 이런 면들은 결혼해서 계속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장점들이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저도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럴 때 싸울 때 내가 이 사람한테 했던 요구들이 있어요. 요 행동은 좀 이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이건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했던 것들을요. 항상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귀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누가 뭐 고치라고 하면 쉽게 못 고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랜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요. 이제 서로 함께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을 주는 관계들도 있고 왜 서로를 좀 깎아먹는 관계들도 있죠. 뭐 역대적인 되게 역사 속의 커플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어떤 락밴드의 예시를 들어보면요. 그 시드 비셔스라는 락 스타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과 그 낸시라는 그 연인 간의 스토리는 아주 굉장한 팟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런 이제 서로를 갉아먹는 연인 사이가 아닌지 혹은 이 우리는 함께 할수록 발전하고 서로 성장하는 관계인지를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서로 발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면 미래에도 나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겠다. 되게 건강한 관계다 인식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요, 이거였어요. 오래 만났잖아요. 오래 만나도 항상 질리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좋고, 내가 항상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면은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오래 만나면 지겹지 않으세요? 이제 가족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오랜 관계에서 오는 편안함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편안함과 함께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론은. 네, 그래서 아마 다들 이제 그런 기준들을 세워보실 텐데요. 만나면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면이 좋은지, 이 면은 계속 가는지, 나의 결혼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A를 만날 때랑 B를 만날 때 보이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남자친구를 만날 때 내 모습이 너무 별로다 라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그쵸. 네.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더 플러스 알파의 에너지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굉장히 좋은 대사 중에 하나가, 굉장히 괴팍한 막 지상파 PD예요. 막 네. 드라마 시청률 너무 잘 나와. 막 이런 네. PD인데, 그래서 막 작가들한테도 막 못되게 굴고 이런 PD인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작가님 앞에서는 착해진다 내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대사로. 그래서 아 나를 착해지게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오래 함께할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었는데 맞아요. 방금 말씀 들으면서 그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요. 그 앞에 말씀하셨던 25, 21에도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너는 나를 계속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참 그래서 헤어져서 안타깝지만 되게 어쨌든 유치한데 또 그게 또 네. 와서 바뀌는. 네, 나를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상대야말로 정말 좋은 상대가 그쵸, 아닌가 그쵸. 생각합니다. 네. 음. 일단 오늘 토크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네네. 네. 이제는 저희가 사전에 접수한 고민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미리 보내주신 이 연애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희래님께 들려드려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신청 놓치셨더라도 지금 채팅창에 궁금한 것들 많이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 이 사연 상담 중간이나 혹은 마지막에 그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29살 남성입니다. 지금은 50일 정도 된 26살 장거리 여자친구를 두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연애를 1년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을 하기 시작해서 뭔가 이번 연애는 그냥 의무감에 하는 기분입니다. 이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결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현모양처럼 뭘까? 30이라는 나이가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사람이 딱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지금 연애도 너무 나이는 찼는데 가볍게만 연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싶습니다. 네. 네. 주변의 친구들은 네. 결혼을 하나둘 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연애를 계속해도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셨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아까 사연 속 몇 마디 이제 멘트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결혼에 대한 어느 정도 환상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은 꼭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랑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막 철저하게 막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랬거든요. 물론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생각하시는 막 불타오르는 연애라든지 혹은 정말 막 이 사람이다 싶은 종소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 자문을 해보세요. 내가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원하는가? 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죠. 초반에 다른 친구분들이나 다들 결혼을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지 좀 쫓기는 생각도 들고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큰일 납니다. 이럴 때 쫓기듯 결혼하시면 크게 실수하십니다. 일단 나를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저는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도 적성에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은 결혼이 또 의무는 아니죠. 그래서 뭐 연애를 하면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고 혹은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동거라는 형태도 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결혼은 서로 가족에 대해서 서로를 책임져야 되는 이 책임감이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강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결혼을 결정하셨다가는 자유롭고 싶은 나의 어느 한 구석을 뒤늦게 발견해서 근데 부작용이 크게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연애는 사실 좀 상처가 되면 서로에게만 상처를 주고 끝나잖아요. 결혼은 만약에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한테도 큰 상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의무감에 혼자 괴로워하시기보다는요. 첫 번째 자문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결혼이 나랑 맞을지. 그리고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지금 가지고 계신 환상이 있죠.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는 상대는요. 종소리가 울리는 이상형이 아니라 나의 짝꿍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같이 가도 괜찮겠다. 이 사람이라면 계속 손잡고 다양한 어려움의 고비들을 넘을 수 있겠다. 확신이 든다면 저는 그거는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하면 다양한 고비들이 있습니다. 좋은 순간만 있으면 좋겠지만 안 좋은 순간들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커플에 따라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사람이랑 내가 연애를 할 때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이 최악의 고비들을 어떻게 넘겼는지 패턴들을 생각해 보시면 결혼도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그것들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신 말씀 중에 현모양처럼 뭘까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배우자 상이 진짜 전통적인 이 결혼 제도 안에서 통용되던 그런 캐릭터의 여성이 맞는지도 맞아요.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짝꿍이라는 말씀, 이 짝꿍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연인 사이건 혹은 부부 사이건 서로를 짝꿍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인데 짝꿍으로 대할 수 있으려면 의무감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그렇죠. 되겠죠. 아, 네. 또 다른 포인트는 의무감 플러스 의리가 있는 사람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이 사람 좀 나를 오래 한 사람 친구들에게 어떻게 의리 있게 대하는지 이걸 보시면요. 결혼은 결국 신뢰와 의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리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배신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결혼을 원하는지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에 대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이었고요. 네.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되었고 교사로 일하고 있는 코카콜라 곰입니다. 언제나 희래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쁜 말투와 화법에 관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연애에 대한 제 감정에 관해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함입니다. 연애를 안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최근 제 마음에 들어온 상대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운동하는 체육관에 새로운 여성 회원분이 들어오셨는데 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그분이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말을 걸어봤는데 알고 보니 저와 같은 교육계통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이셨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일적으로도 공통분모가 몇 가지 있었고 티키타카가 잘 맞아서 정말 즐거웠네요. 그리고 타이밍도 잘 맞아 떨어져서 교육청에 출장 가서 만나기도 했고 함께 식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 느껴지네요. 메신저로 연락을 드려도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제 입장에서 뭔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 다가가는 것이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과거에도 제가 호감을 가지고 직진을 하면 안 좋게 끝난 경험이 있기에 더 관계를 망치기 전에 제 마음을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이성에게 설레는 느낌이 들어서 그분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네요. 그래서 제 고민은 흔히 말하는 자만추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제 마음을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여유와 평온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마주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마음에 드는 상대방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내 마음을 슬쩍 표현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고민인데 다들 한 번쯤 해보신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궁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이 쉽다면 우리 드라마 속에 많은 상황들이 왜 생길까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만남이 그만큼 어렵고 애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맺어진 인연이 굉장히 소중한 거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어려운 고비들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일단은 첫 번째로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서 포기해야 되나?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포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근데 그거는 좀 스스로 아쉬움을 남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해보시는데요. 물어보신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하는 법입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심리학 용어 중에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호감 가는 그 심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주 옆에서 알짱알짱 되는 사람 왠지 모르게 신경을 쓰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평범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이 사람이 이성으로 안 보였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도 자꾸 이 사람이 알짱알짱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효과가 좋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분을 자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감 가는 이 이성의 주변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 저분 근데 좀 젠틀하지 않아? 막 이거를 좀 포섭을 하셔도 좋고요. 주변 분들하고 친해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두 번째 방법은요. 제 친구 중에 이걸 되게 잘했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의 기술을 활용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은 부탁들을 자꾸 합니다. 그 부탁들을 들어주면서 상대와 자꾸 커넥션을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뭐 예를 들어 죄송한데 저 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좋다. 네, 그럼 이제 또 펜을
돌려주면서 한마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도움을 구하면요, 또 핑계가 생겨요. 고맙잖아요. 아,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따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자연스럽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꾸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말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자꾸 주변에서 이제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자. 저는 약간 이런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좀 신경을 쓰이게 할 때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이제 카멜론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용어 중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호감 있는 상대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반대로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액션을 살짝 따라하면요, 이게 상대도 좀 친밀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둘이 좀 행동이 비슷해지면서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인가? 약간 이런 동질감을 느끼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액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감을 주는 또 하나의 그 비언어적인 기술 또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눈썹을 올리는 거 있죠.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올리는 게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한테 호감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거, 여러분 눈썹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눈이라도 좀 크게 떠보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좀 강조를 이렇게 하고 싶다든지 좀 이분에게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만큼이라도 확실히 효과 있네요. 네. 눈을 좀 크게 뜨시면서 눈썹을 찡긋하셔라. 예, 요거 꿀팁입니다. 이게 다양한 사례들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에 자신이 없고 좀 부담이 느껴진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셔서 비언어적인 방법을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백하게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좀 서서히 가까워졌다면 상대를 채근하는 대신 좀 타이밍을 보시면서 뭐 좀 만남을 유도를 해보시는 거죠. 근데 그런데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예요. 그러면 그 상대의 페이스에 따라가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 내가 한 6개월을 기다렸는데 결론이 안 나. 그러면요, 그 6개월 뒤에 마지막 제스처를 꼭 해보세요. 솔직하게요. 그럴 때는요, 저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한테 미련이 안 남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 경험, 사람 경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요, 지금은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선의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 같지만요, 다른 사람이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최고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 본 다음에 이게 안 됐어요. 그럼 내 인연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마음을 접고 이때 연습한 이 스킬들을 가지고 더 좋은 상대에게 활용을 해보시는 거죠. 네. 어쨌든 아까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력직이 훨씬 잘한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이것도 네. 다 자신의 관계 스킬의 경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댓글 제가 좀 빵 터졌습니다. 부장님께 보고 드릴 때 눈썹 정수리에 붙이고 보고 드리면 좀 덜 혼나나요? 저도 혼날 때 좀 이렇게 해볼 걸 그랬어요. 이렇게 웃는 맛에 침 못 뱉는다고. 근데 아까 댓글 보니까 이 네. 눈썹 여기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시겠다. 이러면서. 이거 잘못하시면 이제 펭귄맨 같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네. 부작용이 있어요. 무서워 보일 수 있다. 약간 희번듯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그럼 마지막 사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초반 대학생입니다. 지금 1년째 연애 중인데요. 남자친구와 나이 차이가 꽤 있는 편입니다. 저의 힘든 점들은 되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은 공감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의 다른 점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런 제가 잘못된 건가 싶어 점점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입니다. 남자친구는 대학교과 특성상 여초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사친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단 둘이 만나는 게 아닌 다 모임식으로 만나긴 해요. 여기서 이성 친구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다른데 그걸 머리론 이해하지만 막상 남자친구가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열등감이 남자친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맡은 일에 열정적이고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열정적이게 몰두해본 적도 없고 취미도 없습니다. 생각의 반이 남자친구 생각이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남자친구가 저처럼 평소에 저를 생각해줬음 해요. 제 나름대로 배려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더 지치고 힘들어지는데 혼자 힘들어하다 지쳐 관계를 끊어버릴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덜 힘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근데 많이들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관계에서 서로를 정말 순도 100%의 사랑으로 응원해주기보다는 그쵸. 어떤 면에서는 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질실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비슷하거나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거나 이러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요,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애는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상대와의 교감, 소통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생각보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네. 난 이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남사친, 여사친 별로야. 이런 자기만의 기준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먼저 내 감정을 들여다보시는 툴로 일단 활용을 역으로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20대 초반이시잖아요. 이럴 때는 나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에 대한 생각이 물론 가득 차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상대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더 지속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축으로 좀 요 열등감의 축을 전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가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건강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내가 나를 알았으니까요. 다양한 방법들은 제 뭐 유튜브도 있고 온라인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책에도 많고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발전을 하는 계기로 상대방을 좀 어떻게 보면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너무 힘들게 연애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그 또한 저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뭐 좀 시절 인연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계에서 끝나면 아쉽지만 그걸로 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상대를 내가 너무 아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열등감이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게 하도록 좀 말과 행동을 조심하실 것. 말하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이 질투의 에너지를 또 성장의 에너지로 치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사연자님께서 아,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이 엄청난 진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얼마 전에 딘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예인 딘딘님께서 네, 네. 연애 관련 프로그램 나와서 하신 말씀이 그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잘 안 사귀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서로의 승승장구를 정말 마음 깊이 응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진대요. 네, 그래서 만약 이제 남자친구분하고 지금 사연자분께서 공부하신 분야가 다르다. 혹시 이렇다면 자기만의 분야를 확실히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일종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is is Wish K님께서 연인 간의 감정 문제 못지않게 경제적인 조건도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죠. 이거를 이제 극복하지 못해서 헤어지는 커플들도 많이 봤고요. 우리 또 아까 얘기했던 영화나 드라마에도 요 소재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이 결혼 반댈세. 이거 다 뭐 경제적인 환경 때문이죠. 네. 환경적인 네. 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은 끼리끼리 그러니까 모인다고 하잖아요. 나는 비슷한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것도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1번 기준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경제적인 격차 혹은 이런 가치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더 큰지, 그래서 그 장점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상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상대는 약간 좀 경제적인 능력이 나보다 한참 부족해요. 근데 뭐 다른 성실성이라든지 다른 능력들이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포텐셜이 아주 무궁한 친구예요. 그러면요, 지금 돈을 잘 버는 내가 이 친구를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마인드로 아직까지 잘 사귀고 있는 커플들도 많은데요. 그거는 단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좀 다른 조건들과 가치관들이 서로 잘 맞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적 환경이나 가치관 차이가 정말 치명적인 문제인지 나한테 요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나예요, 나의 기준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부담을 하는 이 상황이 네. 나한테 얼마나 크리티컬한지를 네.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막 맞아요. 친구들이 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쵸.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두껍게 해줄 수 네.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서로 연락의 빈도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유, 예. 이준영님 네, 질문인데요. 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조율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사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연락 빈도라든지 이런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연락을 되게 자주 하길 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난 하루에 몇 번만 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커플들은 싸우고 헤어지고 결국 의심하고 집착하고 그런 관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저는 애초에 좀 그런 게 일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저만의 이제 좀 기준 중에 하나로 봤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안 맞으시면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해봤는데도 너무 안 맞으면 그건 다시 한번 좀 재고려를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건 저의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네. 빈도 자체를 네. 그 애정의 양과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저도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 사람마다 스타일도 맞아. 다르니까요. 저 주변에 친구 커플 중에 서로 생존 신고만 하는 커플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쵸. 각자의 삶에 집중을 하고 만날 때는 또 온전히 서로한테 집중하고 맞아요. 그래서 연락에 대한 빈도 문제는 그렇게 맞춰 나가실 수 있겠다. 네.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하나만 추가하면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엔 대화예요. 대화를 통해서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왜 연락을 자주 받기를 원하는지 맞아요. 나의 좀 환경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애착 관계와 나의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상대도 나를 아낀다면 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좀 서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그쵸. 네, 바랍니다. 나는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서로 좀 설득을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네. 상대방이 그걸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 그쵸. 맞춰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네. 않아 있을 테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희래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 다뤘던 주제와는 조금 다르게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연애와 결혼도 인간관계의 연장이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인간관계의 팁이라든지 나의 신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과정 속에서 관계가 오래가고 연애,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 핵심을 기억하신다면 아주 크게 생길 문제는 좀 막으실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연애, 결혼에 대한 팁을 전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밀크티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와 주신 희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희래님은 너무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밀크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달 뒤에 또 돌아오니까요. 꼭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진실한가? 공정한가? 정직한가? 그래서 믿고 함께할 수 있는가? 한국일보는 냉철한 지성과 깊은 이해로 바른 해답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묻겠습니다. 답이 되는 신문 한국일보